자, 한번 부등식 활용 한번 나가보죠. 자, 활용 부분인데 일단 뭐 활용이라고 하면 그쵸? 활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미지수를 잘 두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자주 나오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224번 같은 게 좀 자주 나오거든. 자, 너네 삼각형을 성립하게 하는 조건이 뭐야? A, B, C가 있고요. 얘가 가장 작고 얘가 중짜고 얘가 대짜라고 할 때 삼각형이 성립을 하려면은 가장 작은 것과 중간짜리를 더한 게 제일 큰 것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 삼각형이 성립하거든. 왜냐면 지금 내가 C라는 변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변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봐. 그럼 절대 삼각형 안 되죠, 이거. 그지? 만약에 둘이 같더라도 A에서 여기까지가 A 요만큼이고 B가 이렇게 돼버리면 만나질 않아. 그지? 그래서 삼각형이 성립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만족을 하셔야 돼요. 삼각형 성립할 조건이라면 이거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1번 잠깐 보면은 길이가, 자, 이거가 삼각형의 세변이 되도록 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셔야 되죠. 세 변이니까요. 그치? 그래서 x가 2보다 크고 x는 0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데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인 2보다 크다가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양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애가 누구야, 여기서? 얘가 제일 짧죠. 그치? 그 다음 얘가 중짜고 얘가 대짜죠. 맞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거 2x-2가 x 플러스 2보다 커야 되니까, 그치? 요거 넘기시면 x가 4보다 크다가 나오시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나오는 x의 범위는 뭐가 나와? x가 4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지금 거기 보면은 길이가 x랑 5랑 그리고 2x 플러스 2인 녀석이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 구하래요. 자, 이 경우가 조금 이제 난잡합니다. 왜요? 왜냐면은 누가 소짜고 누가 중짜고 누가 대짜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지? 그럼 내가 모르겠으면 뭐 해야 돼? 케이스 나누셔야 돼요. 다 나눠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첫 번째 x가 대짜일 때야. 이렇게? x가 제일 클 때는요, x가 그러면 얘네들이 더한 거 이거보다 작으셔야 되고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가 나오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5가 가장 클 때야. 그러면 5가 얘네들이 더한 거 3x 플러스 2보다 작아야 되니까 x가 1보다 크다 나오시네요. 자, 세 번째 2x 플러스 2가 가장 클 때야. 그러면 2x 플러스 2가 나머지 더한 거보다 작으셔야 되니까 x가 3보다 작다 나오시죠.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거 다 케이스 분류잖아. 그지? 케이스 분류니까 나는 이거 거나 이거 거나 이거 거나일 텐데, 그지? 근데 이런 것도 깔려 있어야 돼. 선생님, 제일 크려면요 5가 x보다 크고 5가 2x 플러스 2보다 커야 되죠. 맞아? 자, x가 제일 크려면요 x가 2x 플러스 2보다 크고 x가 5보다도 크셔야 되죠. 자, 얘가 제일 크려면요 2x 플러스 2가 x보다 크고 2x 플러스 2가 5보다도 크셔야 되죠. 이게 숨겨진 조건인 거야.
그럼 이때는 이거이면서 이거인 건 아예 불가능하니까 이때는 아예 없다가 되고요. 이때는 여기서는 x가 2분의 3보다 작고 여기서는 x가 5보다 작다인데 얘랑 겹치는 거 찾아보시면은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나오시네요. 그지? 자, 이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x가 2분의 3보다 큰데 이거랑 만족하는 거 찾으려니까 2분의 3 x 3이다 이렇게 나오시네요. 그지? 근데 등식일 수도 있죠. 이등변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등변이려면 뭐 해야 되죠? 내가 x가 여기 보통 이제 의심하는 게 보통 이거거든. 얘랑 합칠 수 있으려면은 x는 2분의 3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2분의 3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 5, 5니까 이것도 삼각형 OK지. 그럼 이제 합쳐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합쳐지는 거야. 그럼 합치시면 어떻게 돼? 1, x, 3 이게 범위가 되시는 거지. 오케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요런 게 일단 나오시고, 자,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225에서 227까지거든. 이거 제가 쉽게 푸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십시오. 얘네 세 개가 똑같은 문제예요. 자, 225번을 한번 볼게. 자, 인형을 상자에 담는데요. 얘를 4개씩 담으면은 6개가 남아요. 그치? 자, 인형을 7개씩 담으면요. 상자가 3개 남습니다. 그치? 이때 상자는 몇 개 있는지 구해보래. 자, 그러면 여기서 상자 있잖아. 상자. 여기서 말하는 상자는요. 의자랑 똑같아요. 아래에 있는 문자에서 의자랑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넣냐면은 x로 놓으세요. 그리고 식 쓰면 돼. 오케이? 자, 인형이 상자가 지금 x개인데 4개씩 넣으면 6개가 남는데 그럼 인형 개수는 어떻게 돼요? 인형의 개수를 일단 표현하자. 4개씩 들어가면 4x고 6개 더한 게 인형 개수죠. 일단 위에 걸로 이렇게 써. 네? 자, 아래 거가 이제 문제거든. 상자 3개가 남는다라고 했는데, 그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상자가 전체가 원래 x개야. 그죠? 원래 이만큼의 상자가 x개야. 근데 3개가 남는다는 건 뭐야? 안 썼단 얘기죠. 그래서 3개, 이만큼을 안 썼어. 근데 마지막 상자 봐봐. 마지막 상자. 자, 여기 앞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보자. 내가 이 녀석이 x번째 상자고요. 얘가 x 빼기 1번째 상자야. 그럼 여기 이 녀석이 x 빼기 4번째 상자죠. 맞아요? x 빼기 x 3이구나. 미안. 그치? 얘가 x 빼기 4번째 상자거든. 자, 인형이 7개씩 무조건 꽉 찬 데는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는요. 정확하게 꽉 찼어. 근데 마지막 상자 얘는 어때? 얘? 색깔을 잘 봐. 이 상자에는요. 1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치? 사용하기만 하면 되니까 꽉 찼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2개 있을 수도 있고 7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세 상자는 빈 거가 확실해. 그치? 그럼 내가 여기까지 3개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상자가 사용은 했는데 꽉 찼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1개로 사용할 수도 있고 7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인형의 가장 적을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가장 적을 때는요. 자, 여기까지가 x 빼기 4니까 이만큼이 x 빼기 몇 개냐? 5개거든? 아, 4개거든? 7개씩 꽉 찬 게 x 빼기 4 상자가 있어. 그리고 1개. 자, 이 1개는 어디 있는 애야? 어디 있는 애야? 요 상자. 이 초록색에 있는 거야. 그거보다는 인형이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뭐보단 작거나 같을까? 7개씩 x 마이너스 4상자 꽉 채우고, 그지? 마지막 상자에다가 7개 꽉 채운 것보단 적을 거 아니야. 인형 개수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이 7도 어디의 상자? 저 초록색 상자에 있는 인형의 개수야. 그럼 인형의 최소 개수는 이만큼, 이게 최대 개수죠. 그 사이에 누가 있으면 돼?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아, 선생님, 그러니까 3개를 안 썼다고 하면은 4개까지 꽉 차고요. 그렇지? 4개까지 꽉 차고, x 빼기 4개까지 꽉 차고, 마지막 한 상자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7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네? 그런 다음에 연립부등식 푸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면요. 7x-27이 저거죠. 7x-27이 4x 플러스 6이니까 3x가 39라서 x가 12 나오시고, 그지? 요렇게 푸시면요. 4x 플러스 6이 7x 마이너스 21이 되니까 3x가 27, 3x라서 9보다 x가 크거나 같네.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서 9보다 x가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게 박스 값의 범위인 거야. 오케이? 아니야, 말 안 할게. 아, 오늘 좀 웃겼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빨개졌어. 자, 이렇게 이게 박스 범위야. 근데 우리가 인형의 최대값, 상자가 최대 몇 개 있는지 구하라잖아, 그렇지? 그럼 상자 최대는 얼마다? 12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226번 지금 한번 풀어보자. 226번. 똑같은 방법. 226번 한번 해봐. 이거 생각보다 애들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빈 상자는 아예 빈 걸로 두고, 그보다 앞에 있는 상자가 우리가 1개에서 7개까지, 그리고 그 앞에 것까지 꽉 차 있고, 이렇게 부등식 세우는 연습 한번 해보자. 그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해보세요. 226번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문제입니다. 상자만 의자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얘기하십시오. 오케이. 갈게. 그러니까 자, 인형이 우리가 4개씩이면 6개래.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상자를 우리가 x라고 둔 거야. 그치? 상자를 x라고 둔 거야. 그러면 인형이 6개 남았다고 하면 이게 인형 개수겠죠. 그치? 근데 7개씩 담으면 상자가 3개 남는데요. 그럼 이제 상자를 생각해 보자. 자, 상자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총 x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3개가 남아. 그럼 3개가 남는다는 건 얘네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꽉 차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 여기까지는 꽉 차 있겠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요 상자가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7개까지 넣는다고 하니까 7개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꽉 찬 상자가 몇 개야? x개 중에 4개 뺀 거니까 이거죠. 그래서 7개씩 x-4상자에 꽉 채운 거야.
7개씩 x-4 상자에 꽉 차고 그치 얘가 3개가 비어있으면 마지막 거가 사용은 된 거잖아 그치 3개가 남으면은 이렇게 3개 남고요 마지막 상자가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1개만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사용은 된 거니까 응? 얘가 마지막 상자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인형이 1개만 들어가도 사용된 거 맞죠? 인형이 몇 개까지 들어가야 돼? 이게 마지막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값이에요. 일곱 개씩 x-4개는 꽉 찼잖아. 그리고 x-3개 번째. 그지? 얘가 마지막 상자야. 근데 마지막 상자는 그럼 인형을 1개만 넣어도 사용된 거 맞죠? 맞아요? 인형을 만약에 안 넣었어. 그럼 얘도 사용을 안 한 상자죠. 그러니까 일곱 개씩 묶어서 했는데 하나가 남았다. 이제 3개가 남은 거죠. 상자가. 이건 그럼 안 쓴 상자 3개가 있죠. 여기는 꽉 차 있는 게 확실한 상자고 얘는 모르는 상자예요. 그렇지. 마지막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거기에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최대 7개까지라 그랬으니까 요 범위 내에 있다라고 쓴 거야. 인형 개수는.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상자 개수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문제 마지막 게 들어갔는지 안 나는지. 그렇지. 1개 들어가는지 7개 들어가는지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꽉 찬 상자까지 쓰고 마지막 상자 하나에 들어있는 개수 최소, 개수 최대 그 사이에 아까 표현한 이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최소라고 표현한 이유가 문제 안 나와 있는데. 그치. 근데 3개 남는다고만 했잖아. 마지막 상자가 사용은 된 건데 얘가 꽉 차 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그럴 수도. 그러면 얘가 1개를 넣었을 때가 최소를 넣은 거지. 네. 사용된 것 중에는. 그래서 1개라고 최소로 잡은 거지. 오케이? 아래도 한번 해보자. 아래 똑같이 한번 해보자. 아래 돼요? 잘 안 돼요? 잘했네. 잠깐. 이씨, 너 뭐야 이게? 잠깐만. 6명씩 남으면 1개 의자가 남아요? 1개 의자가 남으면은 꽉 찬 의자를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의자가 지금 X개라고 했잖아. 응? 네. 그러면 의자가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X개가 있는데 마지막 의자가 사용을 안 한대요. 얘는 사용을 안 해. 그럼 빈 거죠. 자, 그리고 6명씩 꽉 찬 게 여기까지죠. 여기 앞에는 꽉 찬 게 확실해요. 근데 여기 얘 있잖아. 얘는 1명이 앉아서 사용으로 됐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6명까지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6 곱하기 x 빼기 5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x 빼기 2개잖아. 그래서 6 곱하기 x 빼기 2, 즉 꽉 찬 의자까지 6명 해주고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앉는 경우와 꽉 찬 의자가 x 빼기 2개 해주고 마지막에 6명 앉는 거, 이 사이에 아까 표현한 5x 플러스 7이 있다를 풀어주는 거야. 오케이? 자, 혹시 또 이해 안 되시는 분? 안 돼요? 자, 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힘들다. 자, 일단은 요거까지는 우리가 표현이 되잖아, 그죠? 근데 6명씩 앉으면은 X개라고 해보자, 우리가 의자를. X개예요. 그러면 자, 마지막 의자는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그지? 하나 남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가 요 앞에까지는 꽉 차 있어요. 6명씩. 근데 그럼 사용된 의자 중에 마지막 의자 있잖아. 여기는 일단 사용은 됐으니까 1명 이상은 앉아 있는 건데, 즉 1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2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최대 6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죠. 그치? 자, 그 꽉 찬 의자가 몇 개죠? x 빼기 2개예요.
그래서 6명씩 x 빼기 2개만큼 사람이 무조건 있고 마지막 요 초록색 의자에 한 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6명씩 꽉 찬 의자 x 빼기 2개에다가 마지막 의자에 앉은 게 6명일 수도 있거든. 이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 5x 플러스 7이 있다를 풀면 되는 거야. 또 잘 안 되시는 분? 잘 되시? 자, 얘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얘는 일단은 의자를 우리가 x라고 놓자. 그럼 사람 수는요 5x 플러스 7이 일단 사람 수죠. 근데 6명씩 앉으면 한 개 의자가 남는데요. 그러면 의자가 우리 x개를 먼저 그려보자. 이렇게 x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남는다는 거는 마지막 하나가 미사용이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앞에 여기까지는 6명씩 꽉 찬 게 확정이에요. 이게 확정입니다. 근데 내가 마지막 의자에 그는 한 명이 있어가지고 사용이 된 걸 수도 있고요. 2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6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그치? 그러면 6명씩 꽉 찬 의자가 몇 개예요? x 빼기 2개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6명씩 x 마이너스 2개의 의자까지 꽉 차 있고 사람은 한 명이 더 추가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6명씩 x 마이너스 2개의 의자에다가 마지막이 6명이 차 있을 수도 있다. 이 사이에 인원수가 존재한다라고 푸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잘한데? 왜 4냐면요. 우리가 봐봐. 저 그림을 보면은 앞에 3개까지는 우리가 3개는 비어있죠. 그지? 예? 3개가 남잖아. 의자가 x개면은. 그리고 그 3개는 일단 제외하고 맨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이 앉아서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7개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상자가 남는다는 거는 사용이 안 된 거고 상자가 사용이 됐다는 거는 한 개 이상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꽉 차 있는 게 x-4개까지는 무조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상자에 1개부터 7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왜 x 마이너스 4요? 왜냐면 우리가 전체가 이렇게 x개가 있잖아요. 그치? 비어있는 게 딱 여기죠. 그리고 얘가 마지막 상자죠. 그럼 여기까지는 꽉 차 있는 애잖아. 근데 전체가 x개인데 여기 4개 빼고 나머지니까 x 빼기 4개인 거야. 그치? 그래서 꽉 차 있는 게 x 빼기 4상자, 마지막 상자에 들어가는 거 1개, 7개 사이인 거야. 오케이? 자, 226번 제가 풀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뭐 소위 선행 좀 했다는 애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자, 226번. 자, 어떤 행사장에 6명까지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는데 한 의자에 그렇죠? 5명씩 앉으면은 그러면 7명이 남는데요. 그치? 6명씩 앉으면은 의자가 1개 남는데요. 그치?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아까 상자를 x라고 두고 의자로 똑같이 상자랑 똑같은 거니까 의자를 x로 우리가 두라 그랬죠. 그치? 그러면 의자를 x라고 둡시다. 그러면 5명씩 우리가 의자에 앉히면은 사람이 남았다는 건 의자가 꽉 찼다는 얘기죠. 다. 맞아요? 5명씩 꽉꽉 채우고 그러고도 못 앉으니까 7명이 남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걱정 없이 그냥 5x 플러스 7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게 인원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네? 그런데 의자가 남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의자가 이렇게 x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비어있는 게 확실한 의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비어있는 게 확실해요. 왜? 하나 남았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의자는 무조건 비어있어. 그지? 자, 그리고 어디까지는 확실하게 꽉 차 있을까? 요 앞까지는요, 꽉 차 있을 거예요. 왜요? 마지막 의자에 한 명에서 5, 6명까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마지막 의자가 여기에 지금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의자인데 그래서 얘가 마지막 의자예요. 사람이 앉는 마지막 의자예요. 여기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2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6명까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사람을 안 친다고 생각해봐. 의자 하나 남기고, 그지? 의자 하나는 아무도 안 앉았고, 그지? 마지막 의자에 한 명만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해도 우리가 남은 의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용 안 되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마지막 의자에 6명 꽉 차 있어. 그래도 여기는 사용 안 된 거니까 끝까지 하나 남은 거잖아. 자, 그럼 사람이 꽉 차 있는 게 몇 개야? x개 중에 2개를 뺀 거니까 x-2개의 의자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의자 하나에 한 명부터 6명까지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사람 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6명씩 x-2개까지는 여기는 확실하게 꽉 찼어요. 그치? 6명씩 x-2개까지는 꽉 찼어. 그게 인원수 여기까지는 확실해요. 근데 마지막 의자에 앉은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범위 내에 뭐가 있어? 아까 만든 사람 수가 그대로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어렵죠? 해봐야 돼. 어디까지 꽉 차 있고 어디까지가 비어 있고, 그지?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는가로 분리하는 거야. 그치? 그것만 좀 잘 되새겨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얘가 일단 제일 어려운 거고, 나머지는 뭐 어렵진 않아요. 229번 한번 볼까요? 229번. 나머지는 그냥 적당합니다, 그냥. 자, 229번 보면요. 자, 한 개에 700원인 아이스크림, 그리고 900원인 과자가 있대요. 12개를 산대요. 그러면 내가 이걸 x라고 하고 얘 y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 x개 y개라고 하면은 12개 사니까 x 플러스 y가 12죠. 그치? 근데 가격이 9,000원 이상 1,000원, 만원 미만이래요. 그러면 9,000원이면은, 자, 가격은 어떻게 돼? 가격? 700원짜리 x개 사면 몇 원이야? 700x1이죠. 700x1, 900원짜리 y개 사면요. 900y1이죠. 이게 가격이네. 얘가 9,000원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만원보다는 뭐해? 미만이니까 만원보다 작다네. 이렇게 되는 x, y 구하래. x 구하래. 지금 문자가 2개인데 어떡하죠? 그냥 얘 가지고 y는 12-x다 해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냥 평범한 부등식이죠. 그지? 요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2차 부등식 하면서도 좀 어렵다 싶은 유형은 일단은 넘길 거거든. 그래서 되게 지금 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막 복잡한 활용이나 뭐 근조건 이런 거는 제가 웬만하면 다 넘기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명하는 게 제일 핵심이고 제일 기본인 거야. 알았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뜻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이에요.
자, 2차 부등식이 뭐냐? 일단은 부등식인데 차수가 2차인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거를 풀 수가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 자, 우리가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을 함수와 축 사이의 교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시면요. 이거의 실근이 내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 즉 축이죠. x축이죠. 얘네의 교점의 x좌표, 내가 방정식이라는 거라 이거는 둘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호환될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림 그려봤잖아. 요렇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얘가 y는 0이죠. 그지? 그러면 내가 여기 교점의 좌표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방정식의 실근도 알파와 베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치? 자, 2차 부등식은요 정확하게 저걸 이용하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a의, 자, 첫 번째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거 가 y는 0보다 위에 그려진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진 범위를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어디예요? 얘가 얘보다 큰 범위 어디입니까? 여기랑 여기 아니에요? 그치? 이 범위를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x가 뭐한 범위? 알파보다 작은 범위 혹은 x가 베타보다 큰 범위라고 쓰면 돼요. 납득하십니까? 이해가세요? 괜찮아? 자, 지금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이거는 자, 한번 한글로만 써보면은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이 y는 0보다 아래에 그려진 범위를 구하면 돼요. 어디입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 함수가 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어디야? 이 범위죠? 맞니? 그럼 범위를 뭐라고 쓰면 될까? 알파 x 베타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선생님,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라 그랬는데 부등식의 해의 경계 알파랑 베타 방정식의 근 맞죠? 그치? 선생님, 그럼 내가 여기는 뭐 하면 될까? 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진짜 간단한 계산 외에는요, 우리가 여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없냐, 그림을 쓸 수 있냐 없냐로 실력이 갈려요. 진짜 중요한 데입니다.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해서 선생님 우리가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면은, 그지? 이런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림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 내가 요걸 가지고 요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 만약에 내가 판별식 가지고 축과 2차 함수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그치? 내가 이 녀석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라고 해보자. 얘가 x축이에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둘이 몇 군데서 만나니? 진우야,
죽지 마세요. 몇 군데서 만나요? 두 군데, 그지? 오씨, 뻑큐하는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자,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면 자, 만약 문제에서 자, 이게 0보다 큰 범위 구해보래. 여기가 알파 베타야. 자, 근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면서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자, 선생님 만약에 얘가 똑같은 녀석이 있는데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고 하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되죠. 맞아? 자, 지금 만약에 문제에서 똑같은 식인데요. 얘가 0보다 작다라 그랬어. 그럼 x 범위 어떻게 돼? 요 사이 범위.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0, 0인 거야 지금. 함수값이, 그지? 그래서 알파 x 베타라고 쓰시면 돼. 오케이? 괜찮아요? 자, 만약에 얘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등호 추가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지? 어렵지 않은 얘기야 전혀.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게 0보다 큰 범위 구하래. 그지? 그러면 일단은 뭐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서 근거하면 되지만은 일단은 그림 그려보자. 자, y는 이렇게 그릴 거지. y는 0은 이렇게 x축 그릴 거죠. 자, 두 점은 어떻게 찾아요? 교점 어떻게 찾으시네? 찾지 마. 어떻게 찾아요, 교점? 방정식 풀면 되죠? 맞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다 풀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3인 거 알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 알았잖아.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야? 여기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x3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지? 쉽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 두근 구했죠? 3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함수가 0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지? 이게 2차 부등식이야. 간단하지 뭐. 그지? 자, 지금 그러면 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인데 판별식이 0일 때를 한번 보자. 얘가 제일 중요한 때고요. 제일 특수한 때예요. 얘가 특수한 때야. 되게 스페셜한 때예요. 그치? 자, 그림 먼저 그려볼까요? 접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접해야죠. 맞아요? 자, 그럼 생각. 선생님, 내가 이 녀석이 만약에 y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다고 해보자. 이 녀석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럼 근이 어떻게 돼? 이 함수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알파보다 작고 알파보다 큰 부분이지. 누구만 빼야 돼? 소연아, 누구만 빼야 되니? 누구만 빼야 돼요? 얘가 0보다 크다야. 0이 될 때만 빼면 되죠. 0이 될 때가 언젠데? 알파. 그래서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쓰면 돼요. 그치? 자, y가 0이다가 뭐야? y가 0이다의 근은 뭐예요? 뭐야? 얘가 y야. 근이다 뭐야? 0 되는 거 언제예요? 알파. x는 알파라고 쓰면 돼. 그치? 자, 그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뭐야? 크거나 같다는 크다와 같다를 합친 거거든? 그럼 내가 이거와 이걸 합치면 돼요.
얘 그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였는데 여기서는 알파래. 얘네들이 합치면 뭐니? 무슨 실수? 모든 실수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저 y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는 어때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요? 없죠? 없어. 내가 여긴 0이고 여기 플러스 플러스고 0보다 작은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하면 돼? 해가 없다라고 하면 돼. 오케이? 자, 만약에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작거나 같다는 작다와 같다를 합친 거지. 그지? 0이 될 때가 언제야? 알파. 그지? 그럼 얘는 뭐면 되겠어? x는 알파 하나만 쓰면 돼. 자,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떠 있어야죠. 떠 있어야지. y는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y는 0, 그러니까 x축, 그지? 얘랑 만나는 실근이 없는 거잖아. 그래야 떠 있는 거죠. 그지? 자, 얘가 만약에 y가 0보다 크다의 근은 뭘까? 지우야, 이거 어떻게 될까? 얘가 0보다 큰 x범위 어디예요? 모든 x에서 다 크지 않아요? 2x를 넣어도 여기가 더 크고 x를 넣어도 크고 x를 넣어도 크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모든 실수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요? 똑같죠? 자, y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야? 없어요. 맞아요. 해가 없어요.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요? 해가 없죠. 그렇지? 이렇게 그림 그려서 우리가 할 수 있으시면 돼.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지금 그러면 자, 제가 요거 한번 봅시다. 저 233번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인 부등식 풀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4개 다 풀지는 않고 제가 몇 개만 눈에 띄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래. 그치? 그럼 방정식을 먼저 푸세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 오케이? 이거 괜히 막 오므린다 벌린다 이렇게 외우는 거는 제 중딩들 하는 거다 하는 거고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그려져? 선생님 머릿속으로 여기가 내 머리야. 그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뭐야? 1x3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파바박 하고 그려줘야 돼. 파바박. 네? 파바박 그려야 돼. 그래야지 어려운 걸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래요. 이건 어떡하지? 자,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자, 이거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 뒤집힌 모양도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걸 연습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야? 어디만 있어? 2만 있죠? 그래서 이거는 x는 2다라고 하시면 돼. 아니면 선생님 저 이거 불편한데? 전 불편한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x는 2네. 똑같이 나오겠죠? 당연히 똑같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차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얘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 쓰기도 너무 힘들어. 마이너스를 양변을 곱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로 바꾸자.
그리고 방정식의 근이 부등식의 경계니까 방정식의 근 구하면 돼요. 근 어떻게 구해? 근의 공식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빼기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인데 이거 허근인데요? 허근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떠 있는 거네. 그치? 얘가 0보다 큰 범위 그럼 뭐야? 모든 실수를 하면 되지. 이렇게 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는 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 바로바로. 아시?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거든. 아니 봐봐. 이거를 머릿속으로 다 그림 그려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아마 판서엔 다 그려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 해가지고 막 그려놨거든. 자, 요거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항상 성립할 조건이야. 자, 이거는 암기도 암기지만은 암기보다는 그림이 훨씬 낫습니다. 나도 이거 다 외우고 살지 않아요. 그지? 나도 그냥 그때그때 그림 생각하면서 합니다. 알지? 나도 수학 선생님도 안 외우는데 너네가 이거 왜 딸딸 외우고 있어? 그럼 이거 오히려 잘 못 써. 자,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요. 일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거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말이 조금 다르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일단 저런 소리야. 자, 그러면 생각.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에 성립한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선생님, 내가 이게 x축이라 그랬잖아. 그치? x축이라 그랬잖아. 이리 줘, 자식아. 너 이씨. 이리 줘. 이제 여기다 놓을게. 여기다 뺏진 않고 여기다 놓을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0보다 항상 커야 돼.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생각. 이 모양이어야 돼? 이 모양이어야 돼? 이거야, 이거야? 요거죠. 이거는, 아니, 내가 아무리 얘를 위에다 그려도, 이렇게 그려도 얘가 쭉쭉쭉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0보다 항상 클 수가 없어. 그치? 무조건 얘는 아니야. 무조건 이거야, 일단.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걸 나타내려면 A가 어때야 돼요? 양수죠.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저걸 만족하는 상황을 그려보자. X축보다 이렇게 항상 떠 있으면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요. 근데 이걸 딸딸 외운다? 바보예요. 외우지 마십시오. 왜 외웁니까? 너는 네 이름도 외워서 삽니까? 아니죠. 자기 이름을 외우는 사람은 없죠. 그냥 아는 거지. 그냥 알아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혹시 선생님 전 제 이름 외웠습니다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외웠지. 나는 이게 본명이 아니니까. 예명이 그죠? 얘기했잖아. 그죠? 안 했나? 선생님 이름 예명이에요. 이거 본명 아닙니다. 제 본명은 좀 더 촌스러워요. 예. 나 같은 경우는 외웠지. 내가 내 이름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외울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이 모양인데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이것도 되지만은 접도 됩니다. 그치? 그럼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얘는 판별식이 0이다니까 이걸 조건은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지금 그럼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될까?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죠? 무조건 올라가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럼 어때야 돼?
최고차항이 음수고요. 이거 판별식이 뭐야? 이거 0보다 작다야 크다야 아니면 뭐야? 0보다 작다죠? 그지? 응. 헷갈리면 안 돼.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요. 그러면 이 모양도 되지만 이 모양도 되죠. 그지?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이건 판별식이 0이 되잖아. 그럼 조건이 뭐야? A가 음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너네가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맞는 조건이 뭘지를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나도 이거 안 외우고 살아요. 나도 방금 그림 그려보고 아 맞다 그렇지 하면서 쓴 거야. 외운 거 같지만 아니에요. 안 외웠어요. 알지? 잠깐 쉬었다 가자. 아마 이번에는 책에서 몇 개